조선 후기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떨어진 고을에 이름난 학자 집안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학자 이준하의 집. 기와가 반듯하고 마당이 넓었으며 고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최은설 40을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웃음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 얼마나 단단한 심지가 들어있는지를. 은설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붉은 가마를 탔고 그날 이후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25해 동안 그녀는 이 집을 지켰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종들과 함께 죽을 쑤었고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을 때는 100일 동안 방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낙방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차를 내었습니다. 이 집의 기둥은 이준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둥은 최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봄이 시작될 무렵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하가 부쩍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조정 대신들과의 모임이라 했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늘 불규칙했습니다. 서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줄었고 밤마다 혼자 사랑채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또 지웠습니다. 은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답을 얻는 것과 묻지 않아도 아는 것은 다릅니다. 25해를 함께 산 여인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녀 둘이 담장 모퉁이에 붙어 속닥이는 소리가 은설의 귀에 닿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새 여인을 들이신다더라. 어디서 난 소문이래? 한두 군데가 아니야. 권 대감 댁 서녀라고. 은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의 손잡이를 조금 더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잡이가 새하얗게 변할 만큼 그녀는 안채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25해가 한꺼번에 가슴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하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은설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고 준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꿔놓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작은 가마가 대문 앞에 선 것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은설은 그 소식을 종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님 대문 앞에 가마가 왔습니다. 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사실만 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설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핀을 끝까지 꽂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마 앞에서 내린 여인은 20살 남짓이었습니다. 이름은 설인. 첫눈에 보아도 평범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몸가짐이 반듯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설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그 얼굴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집의 법도는 엄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길 바랍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그 말 한마디 안에 25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끝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종들이 가장 먼저 달라졌습니다. 오래 있던 종들은 은설의 눈치를 보았고 설인이 데려온 몸종 하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누가 어느 방에 드나드는지, 어떤 음식이 누구에게 먼저 올라가는지 소소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각자의 자리를 가늠하는 눈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하는 두 여인 사이를 오가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채와 별채를 번갈아 드나들었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두 여인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밥상을 차렸고 아침 문안을 받았고 집안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밤이 되면 은설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설인이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설인의 몸종이 부엌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은설의 종이 목격했습니다. 허락 없이 손댄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작은 일은 없었습니다. 찬장 하나도 위계가 있고 그 위계를 누가 정하느냐는 곧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였습니다. 종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설인의 몸종은 물러서지 않았고 은설의 종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은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나선 것은 설인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설인은 직접 은설의 방 앞에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종을 나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영리한 대처였습니다. 은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두려움을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영리함이 은설에게는 안도이기도 했고 동시에 경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은설은 오래된 서랍 안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16에 시집 오던 날 가마 안에서 꼭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지금은 색이 발의 분홍에 가까웠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도 가마 안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준하 대감이 권세를 탐해 첩을 들였다더라. 성균관 유학자라더니 결국 다른 남정네들과 다를 바 없구먼.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거칠었습니다. 담장 밖의 소문은 담장 안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고 훨씬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설인이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은설은 남편의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서책 사이에 끼인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봉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펼쳐보니 밀서였습니다. 보낸 이는 설인의 친가 권 대감 쪽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하가 과거 시험 감독 과정에서 정치적 줄다리기에 휘말렸다는 것, 부정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그 거절이 빌미가 되어 모함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것, 그리고 권 대감이 그를 보호해주는 대신 설인을 집안에 들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은설은 밀서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은설의 가슴에 먼저 차오른 것은 그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묘한 연민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구나. 거래의 물건처럼 보내진 것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은설은 자신도 모르게 16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붉은 가마에 올랐던 그날. 선택권이라고는 없었던 그날.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설인이 어딘가 겹쳐 보였습니다. 은설은 밀서를 다시 접어 서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본 적 없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설은 설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 안에 이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관찰이었습니다. 서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돌았고 집안 살림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으려는 몸부림인지 타고난 성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린이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린은 집안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림을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서린은 준하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쪽 토지 2필지가 수익이 없는 데 비해 세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설도 있었습니다. 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한번 살펴봐야겠어.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토지는 은설이 직접 관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해에 소작인 가족이 굶지 않도록 세를 받지 않은 것이었고 그 소작인의 아들이 지금도 그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설은 준하를 찾아갔습니다. 서쪽 토지는 그대로 두십시오. 준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린이 말한 것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서. 틀리지 않습니다. 은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장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준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설은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두 여인의 방식이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준하의 형이 고을에서 올라와 며칠을 묵으며 은설과 서린을 번갈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날 종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채의 바람이 달라졌어. 두고 봐야지. 그 말이 종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은 아직 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누구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깊어집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집은 없습니다. 빗물이 기와장 사이로 스며들 듯 조금씩 젖어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준하의 집도 그랬습니다. 서린이 들어온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설이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서린의 몸종이 종종 걸음으로 부엌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의 종과 서린의 몸종이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씨께서 드실 것이라 했거든. 이건 마님께서 따로 챙겨 두신 것이야. 어느 마님 말씀인지 다시 여쭤봐야겠네. 은설은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어느 마님. 그 말 3글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 집에 마님이 둘이 되었다는 것을 종들이 이미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설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침 문안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서린이 준하를 만나기 전에 은설이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집안 장부를 다시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들에게 따로 당부를 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린 역시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서린은 준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이 집안의 어른이십니다. 두 살림이 따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듯합니다. 준하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학문에는 뛰어났지만 사람 사이의 실 같은 갈등을 풀어내는 데는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준하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앉혔습니다.
집안이 하나로 움직여야 할 것이오. 살림은 은설이 맞되 설인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서 두 여인은 각자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은설은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말이 두 개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이는 큰 제삿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은설이 직접 진두지휘하던 행사였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상차리는 순서 하나하나에 은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설인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 있던 종들은 일제히 은설을 쳐다보았습니다. 은설은 잠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물 올리는 순서를 알고 있소? 빼워두었습니다. 이 집 조상의 기일과 재래 방식을 알고 있소? 설인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켜보시오. 내년을 위해. 은설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집안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준하의 형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올해 제사는 잘 치렀구먼. 역시 은설이야.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인에게는 선언이었습니다. 설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설인의 방에서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은설도 알았습니다. 저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 못 이루는 밤은 두 여인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가장 깊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준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고 의원을 불러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무렵부터 근거 없는 소문이 집안에 떠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님께서 대감 드실 음식에 무언가를 넣으셨다더라? 처음에는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 소문 속의 마님이 누구인지 종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두 마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 안에서 혹은 이 집 밖에서 불씨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집은 안에서부터 타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소문은 없습니다. 누군가 씨앗을 심었고 누군가 물을 주었고 누군가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이 집을 지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말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은설이 먼저 한 것은 조용히 종들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 소문을 처음 꺼냈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그리고 누가 듣고도 막지 않았는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끝에서 은설이 발견한 것은 뜻밖의 이름이었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밖이었습니다. 준하를 모함하려 했던 정적 쪽에서 흘린 말이 고울 저작거리를 돌아 집 안종들의 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준하의 집안을 흔들어 놓으면 준하 스스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은설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가? 준하에게? 그는 지금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 병이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그들은 이미 두 여인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설은 생각지도 못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은설은 마당을 거닐다가 우물가에 홀로 서 있는 서린을 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서린은 두레박을 손에 쥔 채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깃는 것인지 그저 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설이 다가섰습니다. 왜 이리 늦도록 여기 있어? 서린이 돌아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었소? 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해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 말 끝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잘 감추었지만 은설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두 여인은 우물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처음으로 위아래도 없이 그냥 두 사람으로. 은설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 서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장부보다 오래된 것들이 있어. 사람을 보는 눈도 그 중 하나요. 서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우물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막아두었던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의 친가는 겉으로는 권세가 있었지만 안으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잘못된 사업에 손을 댔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준하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하의 집과 연결됨으로써 얻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담보로 빚을 연장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다만 이 집에 폐가 되지 않으면서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함께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설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16의 은설도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두렵고 낯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린이 서 있는 자리가 그때의 자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어. 은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 떠도는 소문 들었소?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소? 집안에서 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은설은 짧게 말했습니다. 담장 밖입니다. 대감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이 집안을 흔들려 하고 있어. 우리 둘이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는 동안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서린은 굳은 얼굴로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은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서린은 오랫동안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꾸밈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우물가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이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도록 집안의 종들은 잠들어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준하의 기침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두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각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다른 이유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나 은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달빛 아래에서 나눈 말들이 낮의 현실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들이닥쳤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준하를 모함하는 상소가 조정에 올라간 것입니다. 상소가 올라갔다는 소식은 아침 일찍 전해졌습니다. 준하의 문화생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문을 두드렸고 그 소식은 채 밥상을 거두기도 전에 집 안전체로 퍼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만큼 더 무거웠습니다. 이준하가 과거 시험 감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응시자를 유리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준하는 청탁을 거절했다가 이 자리에까지 몰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사실과 거짓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에 따라 뒤바뀌는 법이었습니다. 준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고 과로와 충격이 겹쳤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종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고 집안 어른들에게 연통을 넣어야 한다는 말, 조정의 아는 이를 통해 손을 써야 한다는 말이 뒤섞였습니다. 모두가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즌쯤 지나 설인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찰 2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가에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쪽에 이번 상소를 올린 자와 연결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3년 전 과거 시험에서 청탁을 넣은 당사자입니다. 그 증거가 친가에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상소는 무너집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증거를 왜 친가에서 내놓겠소? 그쪽도 연루된 것 아니오? 설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친가 입장에서는 증거를 내놓는 순간 자신들도 그 일에 연루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감추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을 설인이 직접 설득하겠다는 것은 가족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가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을 지키려 이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에게 칼을 겨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설인이 떠난 뒤 은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밖을 향해 움직였다면 은설은 안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종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말을 함부로 옮기는 종이 있으면 그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은설은 오래된 종들을 하나씩 불러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하나가 칼이 됩니다. 입을 닫으시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드는 종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은설은 집안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준하의 형은 이미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소? 조정에 아는 이가 있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선뜻 나서줄지. 은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른께서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만 나서지 않으시면 됩니다. 준하의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집 어른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제가 나머지를 처리하겠습니다. 준하의 형은 은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5해를 이 집에서 살았구먼. 칭찬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은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친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인은 친가에 도착해 아버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야 하느냐? 설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준하 대감이 무너집니다. 대감이 무너지면 우리 집과의 연결도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 빚은 누가 감당합니까?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통했습니다. 증거 서류가 조정에 제출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상소를 올린 자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청탁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상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준하의 벼슬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날 집안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종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설과 설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설은 혼자 안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종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집안은 다시 일상의 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빠졌습니다. 싸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사흘이 얼마나 팽팽한 시간이었는지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설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가족을 설득해 증거를 내놓게 했습니다.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친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은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인의 방으로 걸어가면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안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붉은 비단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먼저였습니다. 설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듯 억누른 소리였습니다. 은설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문을 열었습니다. 설인은 눈가가 붉었지만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설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의 소란이 물러가고 처마 끝으로 서늘한 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었고 종들은 오래간만에 여유로운 얼굴로 마당을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준아의 집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평온함 속에서 은설은 며칠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우물가에서 나누었습니다. 설인의 방문 앞에서 함께 침묵으로 나눈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이 닿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말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설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비단 조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6의 가마를 타던 날 꼭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색이 발의 분홍에 가까웠지만 그 결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5해였습니다. 이 집의 기쁜 날도 어두운 날도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버텼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낡은 비단 조각 안에 접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설인에게도 그런 것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이 집에서 버텨낸 시간의 증거가. 은설은 비단 조각을 들고 설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설인은 마침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장부를 펼쳐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눈이었습니다. 은설이 들어서자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 있으시오. 은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설은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비단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소. 설인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야 할지 묻고 나서 받아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가지고 온 것이오. 설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은설은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붉은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왔소. 그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소. 설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주신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소? 네.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것은 간직하시오. 이것은 따로 드리는 것이오. 서리는 비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제게 주십니까? 은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의 표시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오. 권세와 보호를 맞바꾼 거래. 서리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을 지나고 나서 당신은 더 이상 거래의 사람이 아니오. 은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위해 가족에게 등을 돌렸소.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소. 계산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서리는 손 안에 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거래의 표시가 아니라 이 집안의 사람이라는 증표로 받으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은설은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준하는 두 여인을 각각 만났습니다. 먼저 서린을 만났고 그 다음 은설을 만났습니다. 은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준하는 오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내가 몰랐소. 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지탱한 것이 내가 아니었소. 권세도 벼슬도 아니었소. 당신과 서린이었소. 은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집의 기둥은 원래부터 당신이었소.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소. 은설은 천천히 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은 담담했습니다. 다만 이 집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하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문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집안에는 조용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은설과 서린이 함께 장부를 들여다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먼저였습니다. 서쪽 토지 소자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남쪽 빈 땅은 당신 말대로 정리합시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고을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대문 밖의 소문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집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준하의 집 안채에는 밤마다 조용한 숨결만이 흘렀습니다. 은설은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쌓였지만 가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묘한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해도 이해로 마무리되는 것이 있고 거래로 시작해도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함께 버텨낸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곧 관계의 이름이 됩니다. 은설과 서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지 않은 사이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시는 붉은 가마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이 집 안에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